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자요. 생산적인 활동. 제가 어제 한국팀 그룹 미팅 때도요, 진짜 강조한 게 뭐냐?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자.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가? 파르토의 법칙 똑같아요. 사업을 진행할 때도요, 80%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은 그런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해야 돼요. 20%는 뭐 그 비생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비생산적인 활동 중에서도 어? 그 비생 활동은 좀 적게 하고 생산적 활동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지금. 여러 가지들이. 생산적 활동 중에도요, 당장 결과를 볼 수 있는 활동, 결과를 만드는 활동이 있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생산적인 활동이 있어요. 거기서도 배분을 해야 돼요. 단기, 중기, 장기로. 근데 중요한 거는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해야 된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침에 온라인 출근하는 시간이 왜 정해져 있냐? 하루 종일 뭐 온라인 출근 얘기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온라인 출근 시간은요, 제 동부팀은 내가 배려한 거예요. 동부팀의 습관 한 번에 안 바뀌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 2시간을 하려고 있는데 한국팀이나 서부팀은요, 1시간 반 하려고 있다고. 온라인 출근 시간을. 모든 게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 마감이 있어야 돼요. 개념이. 어? 사실 지금은 제가 아무 얘기 안 하지만 온라인 출근 시간에 출근을 해야지. 맨날 출근 시간 끝나고 나서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그 올리는 거, 지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 지각자가 많은 거 좋지 않아요. 그러면 지각자가 많이 나오는 부정적인 걸로 복제가 돼 버린다고. 어? 온라인 출근 시간도 우리가 그걸 그 시간에 끝내야 돼. 왜? 온라인 출근 시간 끝나면 그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해야 돼요. 뭐 하루 종일 온라인 출근 얘기만 하고 있을 거야? 그거 역시도 생산적인 활동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워밍업 시켜주는 단계인 거지. 뭐 하루 종일 뭐 온라인 출근 얘기만 하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생산적 활동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온라인 출근 때 워밍업 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워밍업 시킵니까? 명단 정독하시라고. 명단 정독하려면 명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명단, 지금 스톡북 활용하세요, 진짜. 이 스톡북을 활용하셔서 이 스톡북의 명단을 적게끔 하셔야 돼. 스톡북 활용해서. 명단 정독. 명단 정독을 하고, 올해 치고 이후에 뭐 해야 돼요?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컨택해야지. 아닙니까? 컨택해야지. 저희 사업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요, 컨택이에요. 우리 사업은 컨택샷에서 컨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미팅에서 미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명단에 있는 우리가 소그룹 미팅이, 아니, 우리가 셀그룹 미팅에서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단에 대한 체크해 주는 거. 명단. 명단이 있어야 체크해 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한 손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한 손에 꿈의 목록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명단을. 이 명단 스톡북이에요. 이 스톡북을 제가 이 사업체로 활용하시든 아니면 따로 만드시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 스톡북은 제가 저희 구조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리드 명단은 강한국이 명단이에요. 강한 명단. 여기 네임 리스트예요. 말 그대로 네임 리스트. 내가 이름을 적고 여기 메모에다 뭘 쓰냐? 리드 명단에 여기서 하나 바꾸는 게 있어요. 요거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름, 나이, 전화번호, 지역대에 있는데 요거 바꾸세요. 저희 그룹의 버전으로 이름이 아니라 전화번호는 쓸 필요 없어요. 전화번호는 쓸 필요 없고 이름, 나이, 전화번호 대신에 나이, 관계, 직업.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뭘로 바꾸냐? 전화번호를 이름, 나이, 관계, 직업, 지역. 이렇게 나누세요. 이렇게. 어? 여기서 바꿀 거는
전화번호 쓸 필요 없고 전화번호를 지금 말씀드린 관계, 직업으로 바꾸세요. 기본 프로필이잖아요. 이름, 나이, 관계, 직업, 그리고 지역으로. 지역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드리면,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저희 그룹, 그리고 지역, 이 전화번호에 다시 이름, 나이, 관계, 직업, 지역, 마지막 고객 분류. 이 6가지가 저희 그룹의 기본 프로필입니다. 고객 분류. 저희 그룹에서 이거 소그룹 미팅에서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름, 당연히 이름 아실 거고, 나이, 그리고 관계, 사회 지인이냐, 가족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직업,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고, 지역,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갈 게 고객 분류. 고객 분류가 뭐냐? 저희 그룹에서는 고객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면, 신뢰도와 친분도에 의해서 A, B, C, D로 나눠요. 신뢰도도 높고, 친분도도 높으면 A그룹이에요. 신뢰도는 높은데, 친분도가 낮은 사람들은 B그룹이에요. 신뢰도는 낮은데 친분도가 높으면 C그룹이에요. 둘 다 낮으면 D그룹이에요. A, B, C, D로 분류를 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가 뭐냐. 신뢰도와 친분도. 또 하나가 사업 적합도. 사업 적합도. 이 3가지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노하우예요. 진짜. 제가 고객 분류할 때 이 기본 프로필에 고객 분류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여기다가 꼭 고객 분류 쓰게끔 하세요. 그러면 사업 적합도는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에요. 적합도가 뭐냐? 1등급은 매우 높음, 2등급은 높음,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낮음, 5등급은 매우 낮음. 이게 1, 2, 3, 4, 5거든요. 등급이. 사업 적합도는 등급으로 구분해라. 그럼 제가 고객 분류라고 하는 거. 이거 저희 그룹만의 고객 분류법이에요. 이거에 대한 영상도 몇 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 분류법으로 자, 예를 들어서 A1이다. 그러면 A1이다 딱 써 있으면 이 사람은 신뢰도도 높고 친분도 높고 사업 적합도도 매우 높은 사람이구나. 바로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고객 분류법으로 딱 해놓으면 실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컨택하고 우선적으로 이 사람을 초대해야 되냐, 사업을 전달해야 되냐, 최소한 A 또는 B 사분면에 있는 A나 B면서 사업 적합도가 최소한 1등급, 2등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초대할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전달할 사람들이라고. 실제. 어? 그럼 평소에 우리가 컨택을 할 때, 뭐 컨택의 방향을 잡아줄 때도요, 결국 내 고객들을 A나 B로, A 등급으로 A 사분면에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야. 해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친분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평소에 컨택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사업 적합도도요, 적합도를 높여주는 작업에 금배를 만드는 거예요. 금배로. 어? 사업 적합도가 뭐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업 적합도가 높냐 낮냐는 우리가 말하는 리더로서의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약속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어. 사업 적합도가 떨어지는 사람이죠. 어? 학습의 문이 오픈돼 열려 있어. 이런 사람들이 사업 적합도가 높은 사람들이죠. 어? 인맥들이 좀 많아. 사업 적합도가 높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원하는 상이 있잖아요. 리더의 상.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사업 적합도를 기준으로 분류를 시키시라고요. 그러면 이 리드 명단에 이름, 나이, 관계, 직업, 지역, 고객 분류. 이거 기본 프리피야. 이걸 딱 보면 그 메모에다 쓰는 게 이 사람을 리드 명단에 올린 이유가 뭐냐. 리드가 씨앗이에요. 강한 공의 명단이에요. 이 메모장에다가 이 사람을 리드 명단에 올린 이유. 이 사람이 당뇨가 있어서 저희 제품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올렸다. 이 이유가 있잖아요. 리즌. 이 사람은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내가 이 사람 생각났다. 내가 명단에 올릴 때 생각났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이유를, 그 이유가 명확한 사람들이요. 실제 컨택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분들이 고객 분류가 막 C등급이야. 이 사람은 평소에 컨택해서 사전 리서치를 하면서도 컨택 목표 첫 번째 사전 컨택은요. 사전 리서치예요. 사전 리서치. 이 사람의 정보를 최대한 얻으면서 우리가 FORM F 뭐예요? 패밀리 O 아큐베이션 어큐베이션 직업 FOR 뭐 레저 R이 뭐예요? 뭐 레저 뭐 여러 가지 뜻도 있겠죠? RM 메시지 또는 뭐 머니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FRM의 순서로 누구 대화를 할 때 고객과 대화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FORM의 순서로 고객과 대화하면 된다. 패밀리? 요즘에 부모님 건강 괜찮으셔? 뭐 이렇게 대화를 못하는 사람도 이 FORM만 머릿속에 각인돼 있으면 대화를 술술 풀어갈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컨택할 때, 저는 항상 교육할 때 컨택의 첫 번째 목적은 사전 리서치다. 그 사람에 대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야. 고객에 대해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무대뽀로 그냥 사업 전달하면 안 돼요. 사업 전달만큼은. 제품 전달은요, 제품 전달은 그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 근데 사업 전달은 그 사람에 대한 사전 리서치가 충분히 돼야 돼. 어? 사업 리서치, 사전 리서치, 그분에 대한 고객 정보를 얻는 게 목적이고, 컨택을 하는 중에 두 번째는요, 조금 이제 사업적인 얘기하면 A나 B, A나 B에서 사업 적합도 1등급, 2등급 수준까지 올려주는 작업, 친분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어? 여기서 신뢰도라는 것도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고객 분류 잘했나, 안 했나. 이 사람이 신뢰도 높다라고 했는데, 내가 물어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뢰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는 신뢰도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신뢰도가 있냐? 등급이 아니에요. 몇 프로 정도 30%, 50%, 뭐 70%, 10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신뢰도는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신뢰도를 어떻게 너가 퍼센테이지 매기느냐? 이런 거예요. 어떤 매우 높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 매주를 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낮은 사람들이에요.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내 말 안 믿어. 어? 제가 이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랬는데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렇게 논쟁이 이런 사람들이요. 보통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논쟁에 내가 이기면 약간 높은 쪽이고 내 지면 낮은 쪽인 거예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서 옥신각신하는 사이는 보통에서 높냐 낮냐 나눠지는 거예요. 응? 무슨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 사람들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맞죠? 음, 그럼 이거에 대한 비유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고객 분류에서 신뢰도라는 거는 정확히 구분이 되겠죠. 어? 그 신뢰도에 의해서 내가 신뢰도가 높냐 낮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요 비유를 들으시면 돼요. 실제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사람들이 신뢰도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A 등급과 B등급이 제가 말씀드렸죠. A등급, B등급이 신뢰도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어? 그 제가 고객에게 사업 전달할 때 A등급, B등급에 있는 사람들을 사업 전달을 해야 돼요. 사실 어프로치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그럼 평소에 컨택할 때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그 신뢰도는 쉽게 높아지지 않아요. 쌓아가야 돼. 쌓아가야 돼. 사장님, 이 사람은 신뢰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사장님이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 내가 결과를 만들어야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결과를 만들어야. 사장님, 이 사람은요, 사장님이 최소한
아니면 VP 정도 갔을 때, 사장님이 사업적으로 후원할 사람이다. 어? 아니면 사장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다. 친분도는요, 이런 거예요. 친분도는 어떤 걸 기준으로 보면, 친분 높다, 낮다는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응? 알고 있는가? 그럼 그 사람의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아. 그 정도.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알고 있는가. 그 서로가 상호 컨택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알고 있는 것만 좀 하면 안 돼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친분도는 상호 컨택. 무슨 말이면 내가 10번 연락할 때 한 번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런 사람들 친분도 높은 거 아닙니다. 나만 높다 생각하는 거야. 어? 내가 한 번 연락한 10번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높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10번 연락 올라온 사람들이 그 중간이고. 그래서 친문도는 상호 컨택과 서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친문도를 높다 낮다 나눠주시면 돼요. 어? 사업적인 의미에서 신뢰도와 친문도 그리고 사업 적합도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고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시키는 거. 그러면 이 명단 분석할 때 쉬워요. 고객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고 어? 근데 우리 그룹에서 기본 프로필은 이름, 나이, 관계, 직업, 지역, 고객 분류까지 이 6가지 항목이 기본 분류인데 리드 명단에 요거만 바꿔주세요. 첫 줄. 그 메모 여기 밑에 메모라 써 있는 데는 내가 이 명단에 올린 이유를 쓰게끔 하는 거예요. 이유를 쓴다거나 이 메모에다가는 이 사람과 내가 컨택하는 중에 특이사항들 적게끔 하시라. 언제 컨택했다 어땠다 이런 특이사항들. 이거 명단을 적게끔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리드 명단에서 내가 어프로치를 했다. 맞춤형 제안을 했다. 데모를 했다. 사업 제안을 했다. 제품 제안을 했다. 그러면 중간에 팔로우업 명단, 후속 명단 넘어가는 거예요. 후속 조치 명단. 후속 조치를 넘어갔다라면 그때부터는 짧은 간격으로 1차, 2차, 3차 계속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 어프로치가 됐냐 안 됐냐는 기준이 뭐냐? 액티바이즈 시연을 했느냐? 제품 제안을 했느냐? 사업 제안을 했느냐? 맞춤형 제안을 했느냐 안 했냐에 의해서 이 리드 명단에 이름이 지워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위로. 두 번째 여기 팔로우 좋아요라고 표시된 이게 후속 조치 명단이에요. 어프로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도 이름, 연락처, 지역인데 연락처 굳이 적을 필요 없죠. 명단에 적을 필요 없어요. 이 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무조건 기본 프로필을 적게끔 하세요. 첫 번째 기본 프로필. 첫 줄은 요거만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다 이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 멤버 명단에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꿈과 육규칙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꿈과 육규칙이 뭐냐? 멤버가 됐더라도 예비 사업자들을 후속 조치해야 돼요. 예비 이 멤버들 중에서는요, 단순 소비 회원도 있을 거고, 그냥 소비 회원도 있을 거고, 지금 예비 사업자도 있을 거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즉, 여기 후속 조치라는 게 보면,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현재 후속 조치가 필요한 회원 가입을 했다고, 사인업을 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 이건 좋아요. 이름 적고, 회원번호, 나왔으면 회원번호 적고, 연락처, 이거 뭐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가입 날짜 적어야죠. 언제 가입했는지. 주소 안 적어도 돼요. 필요하면 적고, 이거 해서 후보 유기칙에 적고요. 이 사람이 첫 구매 제품을,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가. 맞죠?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가? 그래서 꿈구 육규칙이 뭐예요? 이 꿈구 육규칙이 이 앞에 보면은 꿈구 육규칙이라고 첫 번째 페이지 멤버를 교육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꿈구 육규칙이에요. 이 멤버 육규칙의 흐름에 맞춰서 멤버들을 교육하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어떤 제품이 들어갔고 어떤 제품을 먹었는데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고 호전 반응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제품 주문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게끔, 공짜 마케팅, 사장님이 누구를 추천할 수 있게끔, 소개할 수 있게끔 하면서 좀 더 저렴 가격 먹을 수 있게끔 안내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여행에 대한 것도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사업에 대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꿈과 육교칙도 조금 바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여러 멤버들을 교육을 후속 조치하면서 이 사람의 결론은 우리가 사업자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소비자라고 할지라도 소비자가 소비자 수준에서는 누구라도 한 명 소개할 수 있게끔, 저는 요즘에 이런 말을 멘트를 많이 써요. 소비자한테도 사장님 한 명만 우리 PM 사업에 어울리는 사람을 한 명 소개시켜줘라. 어? 사장님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요, 우리 보상 플랜은요, 이때 보상 플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상 플랜 중에는 사장님 누구 소개하면 그분들 제품 먹을 때마다 올라오는 수당도 있고, 한 명, 사업적으로 괜찮은 사람 한 명 소개시켜 주시면 그 한 라인이 터지면요, 우리는 한 줄 마케팅이 가능하다. 어떤 분이 이 한 줄이 커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게 사업에 대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런 게 있어요? 어? 이 멤버를 교육하라, 꿈과 유기칙이라고 딴 게 아니에요. 소비자를 사업자로 컨버트 시키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들을 해나가는데, 먼저는 제품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제품 먹었을 때 어떤 불만적 요소라든가, 그 제품을, 추가 제품들을 소개해주고, 공짜를 먹을 수 있는 제안을 해주고, 여행도 얘기해주고, 사업도 얘기해주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멤버들 교육은 사업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사업자를 컨버트 시키는 모든 거예요. 이제 이 흐름이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아직 제품에 대해서 먹고 있는 사람인데 무조건 사업을 들이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업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멤버를 교육하라. 그래서 이 리드 명단, 그리고 이 팔로업 명단, 그리고 멤버 명단. 이 세 가지가 이게 연동돼서 갈 수 있게끔. 이게 제가 가장 이게 가장 생산적인 활동 아닙니까? 어? 이 명단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명단이 작성을 못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꿈의 목록이 없어. 꿈이 없어. 사업에 대한 자기가 사업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넘어가는 게 Y 구축이죠. Y구축. 이 사람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고, 사업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줘야 되고, 그런 걸 명확히 하려면 또 꿈이 있어야 돼. 꿈의 목록이 있어야 돼. 사실 꿈의 목록이 별거 없어요. 사장님이 정말 하고 싶은 거, 사업 떠나서 요즘이 1월 달이 좋은 게 뭐예요? 새해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니까 사장님이 꿈의 목록이라는 건 사장님이 되고 싶은 모습, 사장님 나는 누구인가? 사장님 되고 싶은 모습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어보시고 거기다가 기한을, 언제까지는 이렇게 한번 되고 싶다. 기한을 적어보세요. 이게 꿈의 목록이에요. 사장님이 갖고 싶은 거 적어보세요. 사장님이 하고 싶은 거 적어보세요. 제가 지금 드림 플래너를 지금 제작 중이거든요. 드림 플래너에 들어가는 내용이 지금 말한 꿈의 목록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적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의 목록이 있어야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만들어지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만들어져야 명단 작성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없는데 명단을 어떻게 적습니까? 적을 수가 없지. 솔직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룹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손에 꿈의 목록을, 한 손엔 명단을. 그럼 소그룹 미팅이나 어떤 테이블 미팅이나 그런 셀 미팅에서 지금 말한 이런 꿈의 목록과 명단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들이 셀그룹 미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하나고, 그러한 셀그룹들을 몇 개를 관리를 하고 있냐, 내가. 몇 개를 관리하고 있냐. 그리고 5개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셀그룹을 내가 결성을 해서 누구 중심의 셀그룹을 섞으면 안 돼요?
누구 중심의 셀그룹, 누구 중심의 셀그룹. 셀그룹은요, 5명 미만이어야 돼요. 사실. 어? 테이블 미팅이 가능한 인원수 정도. 응? 그래서 이런 셀그룹 미팅들이 이루어지면서 꼭 셀그룹 미팅을 내가 주관을 하더라도 꼭 다음 리더자 선정이 돼야 돼.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라는 얘기예요. 누구 중심으로 셀그룹 미팅이 이루어져서 그 누구 중심이 된 사람이 그 사람한테 특별 교육을 시켜야 돼. 사장님, 제가 언제까지 이 셀그룹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 셀그룹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이 셀그룹을 사장님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제자 훈련. 미국에 있나요? 누구 하나를 리더자를 세워서 그 제자 훈련이 돌아가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리더자를 세워서 또 셀그룹이 돌아가고 이 셀그룹이 계속 늘어나야 돼. 셀그룹이. 어? 그래서 내가 셀그룹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다음 리더자를 꼭 세워야 돼. 세우면서 해야 돼. 어? 그 리더자, 셀그룹 리더자를 선정을 해, 그분 중심의 셀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셀그룹에 리더자가 2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 다음 리더자를 중심으로 셀그룹이 결성돼야 돼. 어? 그래서 따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빨리 독립시켜야 돼. 빨리. 빨리 독립시켜야. 내가 다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인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제가 올해는 이런 셀그룹 미팅, 테이블 미팅들을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모든 것들이에요. 어? 모여서 해야 될 것들이. 이런 셀그룹의 운영, 리더자를 발굴하고, 셀그룹 리더들을 많이 배출해야 돼요. 그 셀그룹 리더가, 그게 IMM이에요. IMM 트레이닝이 제일 중요한 게 셀그룹 리더자가 되게끔 하는 거. 그게 IMM을 리더십 교육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셀그룹 리더자는 IMM이 돼야 돼. 맞죠? 지금 단지 IMM이 아니라도 앞으로 그 리더자를 중심으로 셀그룹이 운영되는데 그 리더자는 IMM을 만들면서 그 사람 셀그룹이 분화돼야 돼. 맞죠? IMM이 됐더라도 아직 분화가 안 될 수가 있겠죠? 리더 트레이닝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셀그룹을 빨리 리더자를 독립시켜야 돼. 이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약 내 10개, 20개 할 수가 없잖아. 내 몸이 하나인데. 어? 그래서 올해는 이런 셀그룹 미팅, 셀그룹 리더 양성, 거기에 목표를 두면서 IMM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야 된다. IMM 트레이닝 할 때 하는 얘기가 사장님이 결론 셀그룹 리더자가 돼야 된다. 어? 그래서 그런 셀그룹들을 모으는 게 소그룹이에요. 어? 셀그룹들을 모아서 미팅할 때가 소그룹이고, 팀은 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소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떤 날은 셀그룹들을 몇 개의 셀그룹을 모아서 교육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소그룹 미팅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응? 팀 미팅은 달라져요. 팀은 팀장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팀 미팅인 거고, 소그룹 미팅은 셀그룹들을 모아서 하는 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은 이렇게 가변적으로, 어떨 때는 3개의 셀그룹을 모아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5개를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소그룹은 가변적인 거고, 팀 미팅은 팀 리더 중심으로 모이는 게 팀 미팅이지. 안 그래요? 거기 달라지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한 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그 안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자. 그 셀그룹이 왜 셀그룹 운영해야 되냐? 실제 이거예요. 내가 사업을 할 때, 우리 사업은요, 1대, 2대, 3대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돼요. 맞죠? 1대, 2대, 3대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후원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1대, 2대, 3대를 후원하는 거에 가장 생산적인 활동이 뭐겠어요? 나의 1대, 나의 2대, 나의 3대의 퍼스트라인 구축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 나 1대들의 퍼스트라인, 2대들의 퍼스트라인, 3대들의 퍼스트라인. 저는 앞으로 1대, 2대, 3대 중심으로 좀 많이 할 거예요. 1대들의 퍼스트라인 구축을 지원할 거라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5, 25, 125. 그리고 1대, 2대, 3대 집중적으로 하면요. 4대가 5, 25, 125, 625. 이 4대 안에서 끝난다니까, 사업이. 1대 사업자들의
퍼스트라인 구축을 지원해라. 2대 파트너의 퍼스트라인 구축을 지원해라. 근데 그 사람 내가 따로따로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못하니까 셀 그룹을 결성해서 하는 거예요. 1대 3대 모아서 하는 거야. 어? 1대 개별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개별적으로 못할 때는 그 셀 그룹을 만들어서 그 누구 중심으로 셀 그룹을 결성해서 한 번에 하기 위해서. 맞죠? 어? 그러니까 결국에 셀그룹에서 나의 1대, 2대, 3대들의 퍼스널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셀그룹 미팅을 통해서. 그걸 한 번에 각자 개별적으로 다 못하니까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셀그룹을 만들어서 그걸 1대, 2대, 3대를 퍼스널 구축을 지원하는 거예요. 셀그룹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1대, 2대, 3대를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셀그룹을 운영해서 한 번, 다 개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니까. 응?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자. 그 생산적 활동 중에 정말 바로 결과가 연결되는 거는 이 명단이다. 명단. 그 컨택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돼. 컨택. 컨택을 안 하면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장 기본이잖아요. 매일 최소한 하루에 10명 이상은 컨택해야 돼요. 10명 이상. 그래서 그 드림 플래너에 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과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그 내용 중에 나는 이런 말 나와요. 나 자신과 약속에 PM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성공의 기반은 꾸준한 연락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 2024, 2025 시즌 연락 목표는 하루 평균 10명이며, 나는 이 시즌에 퍼스트라인의 월 평균 2명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나 자신과의 약속, 다짐을요, 직접 쓰게끔 하셔야 돼.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12월 달에 하는 작업이에요. 12월 달에 하는 작업인데, 지금 1월 달이라도 그 그 드림 플랜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월 평균 2명 정도를 내가 후원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위해서 매일 10명 이상의 컨택하겠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명단이 필요한 거죠. 매일 10명 이상, 사장님, 오늘 10명 10명 컨택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셀그룹 미팅에서 오고 가야지. 컨택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 테이블 미팅에서 이루어질 대화들이죠. 10명 컨택을 못 하시는 분들 왜 못하고 있을까? 10명 컨택을 못하는 이유, 어? 이런 것들이 셀프 미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 드림 플래너는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드림 플래너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끔 목표 설정, 꿈 목록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드림 플래너예요,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꿈의 목록이라든가 나 자신과의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림 플랜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내용인데